교재 46페이지 5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일행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에 문자 화살표를 눌러보면 단일행 문자와 여러 줄 문자가 있는데요. 단일행 문자는 한 줄의 문자를 기입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기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여러 줄 문자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여러 줄의 문자를 기입을 하는 기능입니다. 문자에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먼저 단일행 문자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다시 명령어 창을 보면 높이를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높이 15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다시 명령어 창을 보면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각도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스페이스. 그러면 작업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이때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오토캐드. 그리고 작업 완료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단축키 DT 스페이스. 첫 번째 시작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 3.5 스페이스. 각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문자를 입력을 할게요. 오토캐드. 그리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그리고 작성이 된 문자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단일행 문자 기능으로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처럼 개별적인 객체로 문자가 생성이 돼요. 문자를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문자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단일행 문자 DT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높이를 지정을 할 때 마우스 커서를 이용을 해서 임의의 크기로 문자의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지점 클릭. 각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문자 입력을 해볼게요.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다시 한 번 더 DT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자리 맞추기,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통해서 문자에 대한 정렬이나 스타일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들은 모두 명령어 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행 문자를 사용을 할 때에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40,15 스페이스.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여러 줄 문자를 기입을 해볼게요. 아이콘 알아보겠습니다. 위쪽에 문자 화살표 클릭을 하고 여러 줄 문자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사각형의 왼쪽 아래 지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반대 구석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오른쪽 위에 점 클릭. 그러면 그 영역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이 문자의 높이를 의미를 합니다. 문자의 높이가 지금 너무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높이를 7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서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오토캐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화살표를 눌러서 우리가 처음에 지정을 했었던 이 영역 안에 어떻게 정렬을 시킬 건지 선택을 할 거예요. 중간 중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옆으로 위아래로 중간 중심으로 문자가 정렬이 돼요. 다시 다른 옵션들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중간 중심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작업을 종료를 하려면 여기 위쪽에 문서 편집기 닫기 또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단축키 T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문자의 높이가 2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을 했었던 단일행 문자의 높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ESC 키를 눌러주고 다시 한 번 더 단일행 문자 단축키 DT 입력을 하고 시작점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 5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각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문자 입력하고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그러면 다시 여러 줄 문자 단축키 T 스페이스. 그러면 문자의 높이가 5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기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구석의 점을 지정을 할 건데 이번에는 임의의 지점 클릭. 다시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오토캐드.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의 높이 10 엔터. 문자의 높이를 변경을 했지만 지금 현재 문자의 그 높이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자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컨트롤 A를 눌러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문자의 높이를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10 엔터. 다시 드래그 7 엔터. 그러면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굵게 밑줄도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또다시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행 간격 클릭을 해서 문자와 문자 사이의 그 행의 간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행 간격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형식 지정, 문자의 기울기를 더 주거나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자의 폭을 넓히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종료를 할 때에는 컨트롤 엔터 또는 편집기 닫기 또는 이 영역 바깥에 있는 지점을 클릭을 하면 종료가 돼요. 문자를 다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 영역을 클릭을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 문자의 그립점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40,15 스페이스. 여기 영역 안에 여러 줄 문자를 기입을 해볼게요. T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입력을 할게요. 오토캐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문자의 높이 7 엔터. 그리고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그리고 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적 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집기 닫기 클릭. 사각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점들을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립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할게요. 이처럼 그립을 클릭을 해서 객체의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그러면 이 사각형의 형태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 사각형 영역에 맞춰서 문자의 영역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자를 선택을 하고 이 문자의 그립의 위치를 변경을 한다면 문자의 영역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오른쪽의 그립 클릭을 해서
사각형의 이 중간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문자의 그립의 위치를 변경을 했지만 문자가 사각형 영역에 맞춰서 정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의 열이 동정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그립을 이동을 해서 문자의 영역을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의 열을 열 없음으로 변경을 한다면 그립을 이동을 해서 문자의 영역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 더블 클릭을 하고 위쪽에 열 없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편집키 닫기. 그리고 다시 문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립의 형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립을 선택을 해서 이 사각형의 끝점, 다시 그립 클릭을 해서 사각형의 끝점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형태가 변경이 되면 이 문자를 선택을 해서 이 그립의 위치만 변경을 해준다면 객체에 맞춰서 문자를 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선택을 하고 지워줄게요. 다시 T 스페이스, 왼쪽 아래 지점 클릭, 오른쪽 위에 지점 클릭, 그리고 열 없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는 맨 위 왼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리고 문자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이처럼 문자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볼게요. 현재 자리 맞추기가 맨 위 왼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객체에 이 영역 안에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자 한다면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그리고 열은 항상 열 없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편집키 닫기. 문자를 더 입력을 해볼게요. T 스페이스, 영역 지정을 하고 위쪽에 기호 선택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호를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수 클릭을 해볼게요. 다시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기호 지름, 그리고 이미지 지정 클릭. 각도의 도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 파이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을 해볼게요. 다시 위쪽에 기호를 기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을 보면 지름 %%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C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호를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C, 그리고 다시 위쪽에 기호, 가장 아래쪽을 보면 기타 클릭을 할게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호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글꼴에 따라서 보이는 기호가 달라지게 돼요. 여기에서 AIGDT 이 글꼴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기계 제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호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선택, 그리고 복사, 그 다음에 닫기, 컨트롤 V. 교재 48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50,30 스페이스, 위쪽에 선형,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다양한 형태의 치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형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여러분들과 저의 치수의 색상과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10단원에서 이 치수 스타일 설정하는 방법 자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입력을 할 건데요.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치수의 dim, 선형의 linear, 여기에서 dim의 첫 글자, 그리고 linear의 두 글자, 이 세 개의 글자를 합쳐서 단축키가 만들어지게 되어 다른 치수 명령어 단축키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DLI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볼게요. 첫 번째 지점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바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 선택,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DLI 스페이스. 객체 선택, 옵션, 바로 스페이스. 그리고 객체 선택.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이번에는 정렬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선을 그릴게요. 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그려도 됩니다. 삼각형을 그려주고 정렬 치수 아이콘, 두 번째 정렬 클릭을 하시면 되고 단축키는 DAL, 마찬가지로 첫 번째 D, 그리고 AL, 이 세 개가 합쳐져서 DAL이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DA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DAL 스페이스. 이번에는 객체 선택 옵션 사용을 해볼게요. 바로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반지름 30 스페이스. 아이콘은 선형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주고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반지름 치수 DRA 스페이스. 원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 또는 안쪽 클릭. 다시 DRA 스페이스. 원 선택을 하고 바깥쪽 클릭. 치수를 클릭을 해서 그립점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거나 직교 모드 F8번 해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름 치수 단축키 DDI 스페이스. 원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DDI 스페이스. 원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이번에는 각도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선을 그릴게요.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임의의 크기로 선을 그려줄게요. F8번 직교 모드 해제를 하고 스페이스. 각도 치수 아이콘은 선형 오른쪽 화살표. 각도 클릭을 하거나 또는 단축키 DAN 스페이스. 첫 번째 선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선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로 위치 지정을 해서 클릭. 다시 한 번 더 DAN 스페이스. 선클릭, 선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그 다음 방금 그린 이 각도 치수는 지워줄게요. 이 스페이스. 만약에 각도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여기에 각도 치수를 기입을 하고 싶다면 다시 DAN 스페이스. 정점 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스페이스를 눌러서 정점 지정 옵션 사용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정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각도의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선에 여기 끝점이나 중간점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도 돼요. 저는 중간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두 번째 각도의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F8번 직교 모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위쪽으로 올려서 클릭.
그러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찍어서 각도 치수를 기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찍을 때 더 아래쪽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DAN 스페이스, 정점 지정 옵션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지정을 할 때에는 여기 정도를 찍을 건데요. 화면을 확대를 해서 이 지점을 찍어줘도 되고 짧은 거리값만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한 1mm 정도만 입력을 해볼게요.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 F8번 직교 모드로 정확하게 수직으로 놓으셔야 돼요. 1 스페이스,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이번에는 신속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객체를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그 다음 신속 치수 아이콘 알아볼게요. 위쪽에 주석 탭을 클릭을 하고 치수 위쪽에 빠른 작업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형상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형상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전체 다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객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옮겨서 클릭.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컨트롤 Z, 단축키 QD 스페이스, 영역을 만들어서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방향을 지정을 해서 클릭. 다시 한번 더 QD 스페이스. 이번에도 영역을 만들 건데요. 이 영역 안에 치수가 모두 포함이 되도록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전체 다 선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치수들도 함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치수가 없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치수처럼 형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다시 QD 스페이스. 이번에는 영역을 만들지 않고 객체 하나만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 오른쪽으로 클릭. 이 치수의 형태를 보게 되면 치수의 보조선이 객체와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우고 QD,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위쪽에 있는 선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선 클릭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치수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객체와 겹쳐지지 않고 이 객체의 끝점에서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비슷한 형태로 객체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위쪽에 선형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을 할게요. 기준이 되는 선형 치수를 먼저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치수의 아이콘 주석 탭에 연속 오른쪽 화살표 기준선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입을 했었던 선형 치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하면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우선 이 세 개의 치수 지워주고 처음에 우리가 그렸었던 선형 치수는 그대로 남겨두고 진행을 할게요. 다시 한번 더 기준선 치수 클릭을 할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기준선 치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이 선형 치수가 아니라 지우기 기능을 사용을 했죠. 그렇다면 이 선형 치수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이 되는 치수를 직접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클릭, 클릭. 그 다음 ESC. 이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하다 보면 이 치수와 치수 사이의 간격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치수 스타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 창에 D 입력을 할게요. D 스페이스. 그 다음에 수정. 위쪽에 선 탭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선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1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닫기. 그리고 치수 지워주고 다시 기준선 치수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명령어 창을 보면 방금 지우기 기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형 치수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치수 보조선 왼쪽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클릭,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럼 우리가 방금 설정을 했었던 기준선 높이에 따라서 기준선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속 치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선 치수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형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점과 점 클릭을 하고 임의의 점 클릭. 그러면 이 치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속 치수의 아이콘은 주석 탭에 기준선 오른쪽 화살표 연속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렸었던 이 선형 치수가 기준이 되어서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연속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이 치수들은 지워줄게요. 방금 지우기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연속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아이콘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마찬가지로 치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가 않고 연속된 치수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보조선 또는 오른쪽 보조선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ESC. 이 연속 치수는 신속 치수의 형태와 동일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연속 치수를 일일이 기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연속 치수를 지우고 신속 치수 단축키 QD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완료 스페이스 클릭. 이처럼 신속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지금 이 치수의 형태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 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치수가 조금 이상하게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 지시선을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반지름 15 스페이스. 신속 지시선의 아이콘은 없으니까 단축키를 사용을 할게요. 단축키 L2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지시선 기입을 할 때 F8번 직교 모드 끄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점 클릭. 그 다음에 그 다음 점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엔터를 눌러줄게요. 엔터. 문자의 폭도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엔터. 그리고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2-%%C 30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간격이 띄어지기 때문에 엔터키를 사용을 한 거예요. 문자를 다 입력을 했다면 엔터. 문자의 다음 행 입력 안 합니다. 엔터.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L2 스페이스. 만약에 원에 이 정도 지점을 찍어서 지시선을 기입을 하고 싶다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클릭을 하고 근처점, 임의의 지점 클릭, 그 다음에 기울어진 상태로 클릭,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시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돼요. 문자의 폭 지정 안 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2-%%C 30 그리고 엔터. 명령어 창을 보면 문자의 다음 행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 행을 입력을 해볼게요. A 그리고 엔터. 다시 명령어 창을 보면 다음 행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다음 행을 입력하지 않을 거면 바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의 형태로 문자가 입력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단축키 L2 스페이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클릭을 하고 원의 근처점 클릭, 기울어진 상태로 다음 점 클릭, 그 다음 점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엔터. 폭 지정 안 해요. 엔터. 그 다음 문자를 바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여러 줄 문자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바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러 줄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줄 문자에 그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컨트롤 엔터 작업 종료. 그럼 작성한 신속 지시선에 문자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립의 위치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ESC 지시선을 선택을 하고 지시선에 이 그립을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이처럼 지시선의 그립을 이동을 시키면 문자는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선의 위치를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문자의 그립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마친 이후에는 51페이지에 있는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하면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